조선 후기 조선 사회를 뒤흔든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제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네. 제자였던 이상적이 바로 네. 역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야말로 내 제자고 친구다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조선의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통역해주는 사람. 그래서 당시 역관이라고 불렀는데 아하. 이 역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역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시험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시험 치르기 어려웠고 오. 무엇보다도 다른 시험과 다르게 네. 이 역관을 뽑는 역과만은 네. 구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회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예. 문서로 다 시험을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구술 시험을 재밌다. 봐서 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정식으로 역관이 되고 직을 받고 업무를 맡을 수가 있었던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네. 뭐 Y 학원, 뭐 E 학원, 예. 뭐 P 학원 이런 학원이 없잖아요. 없죠. 어떻게요? 이게 가업이에요. 가업이에요? 예, 집안에 역관 집안. 예, 집안의 어르신이 아버지가 역관이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다시 배우고 아버지가 말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네. 숙부가 예를 들어 역관이다. 네. 그럼 숙부 댁에 가서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역관이 되었던 집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걸로 가업으로 이어가게 되고 야. 조선에서 인삼을 가져가서 중국 가서 은을 가져온다거나 네. 비단을 가져오면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역관들은 한편으로는 네. 공식적인 루트 밖으로 부를 축제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고 아. 이런 것들이 네.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기반이거나 어떤 가문의 어떤 융성함을 네.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역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네. 조금씩 한편으로는 중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양반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선생님, 조선시대 가장 이름을 날렸던 역관을 몇 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조선 후기 조선 사회를 뒤흔든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야 겨울이 오니까 음.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겠구나. 세한도 그 제주도에서 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김정희 선생이 그림도 그렸군요. 네, 시서화 3절로 알려진 인물인데 네. 저 그림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의 그림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음악의 어떤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꿨다. 저게 완전히 바꿔요. 그 전까지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건데 네. 그림엔 뜻을 담아야 된다. 예. 글자의 기운을 담아야 된다. 네. 조선 후기 그림이 저걸로 싹 바뀌어요. 맨 위에 보면 세한도 옆에 보면 우선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우선이 바로 누구냐면은 네. 자신의 제자였던 이상적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보아라 라는 의미가 우선 시상입니다. 제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네. 제자였던 이상적이 바로 네. 역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유배를 당한다. 네. 요즘 같으면은 쇼핑도 좀 그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네. 한 일주일도 30일도 저 같은 그- 사람은 한 2달도 그 봅니다. 음식과 물만 있으면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요. 예. 추사에게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것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책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아, 예. 그랬어요. 특히 네. 지금 막 베이징에서 네. 새로 어떻게 보면 출간됐다고 하는 그 책을 네. 항상 보던 분인데 네. 온몸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장안에 이 책이 화제라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 구할 길이 베이징에서 없어. 한양에서 지금 이 책이 유행한다는데 네. 이상적 역관이잖아요. 네. 청에 갈 때마다 책을 한 보따리 싸. 네, 네, 네.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주도로. 네. 택배로 보냅니다. 로켓 배송. 예. 그랬더니 네.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네, 네.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네. 친구인데 네.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이 이상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게 네. 야 진짜로 겨울 오니까 네. 소나무 잣나무가 푸는 걸 알겠구나. 어. 너야말로 내 제자고 친구다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전 무슨 뭐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난 뜻인 줄 알았는데 나름 중요한 뜻이죠. 그냥 넷플릭스 구독료 내줘서 고맙다고 그려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예. 그런데 이 네. 그림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그림도 아닌 추사의 그림이에요. 근데 추사는 네. 이미 청에서 네. 엄청난 핫한 셀럽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추사의 그림이 있다고 예. 이상적이 이걸 들고 네. 청으로 뛰어갑니다. 여기 추사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에 그 내노라는 학자들이 전부 다 그 그림에 평을 납니다. 16명이.
거예요. 이거 NFT 만들어서 경매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동아시아 예술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이상적이라는 분이 만약에 역관이 아니었다면 네. 이 그림도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네.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데 만약에 이상적이 역관이 아니었으면 네. 그건 역시 불가능했을 그러네. 거라는 점. 그래서 세한도와 역관 이상적을 네.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네. 저분이 16살에 네. 역과에 합격을 해서 역관이 됩니다. 저분이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네. 이상적 밑에서 배워요. 수제자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역관 계보네요, 계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분은 네. 가문에서도 배웠지만 네. 사실은 스승을 이상적으로 따로 두었으니 아니 그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역관이 될 수 있는 환경.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당대 장안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실학자였던 박제가에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학문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과 접할 실력과 자질을 갖춘 상황에서 다시 배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866년에 강화도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출발지가 어딘가 검색을 해봤죠. 흥선대원군이. 네. 상해랍니다. 네. 그러면 저 군함들에 대한 프랑스 군함들이 로즈 제작이 끌고 왔던 동양 함대에 대한 정보는 상해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경석을 상해로 급파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오경석을 정보를 알아와라. 그렇죠. 역관이었으니까 급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경석은 현장에 도착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인맥.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또 동양 함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뽑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네. 다시 문서로 흥선대원군한테 보내는데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석 달치 식량밖에 없다. 프랑스 함대에 석 달치. 길어봤자 석 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이미 시간을 꽤 썼다.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우리가 조금만 버틴다면 얘네들은 다급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격퇴할 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복안을 흥선대원군한테 보내고요. 이거 1급 정보네.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원수 장군한테 보내서 버티면서 공격해라.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급해지니까 정족산성에 쳐들어오다가 공격해서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 부랴부랴 도망가는 길에 외교장각의 의궤를 탈취해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병인양요 때 조선의 승리의 바탕이 됐던 거는 오경석의 정보망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오경석 선생이 그거 못 알아왔으면은 우린 지뢰에 겁먹고 그렇죠. 꼬리를 내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안에서는 저들한테 싸울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오경석이 그 일로 중국에 갔는데 참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혹한 사실. 바로 뭐냐면 베이징에 함락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1860년에.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일단 이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바람 앞에 등 뿌리구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경석이라면 가서 우리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국력을 길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도 좀 여시고 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그런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친구 부르고 유홍기를 부르고 그다음에 박규수가 마침 그 평안도에 있다가 서울로 한성 판윤으로 온 겁니다. 박규수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청년을 기르자.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개화로 나아가 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몰려들었던 인물이 김윤식, 박영효, 그다음에 서광범, 김옥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가 다 계시네. 개화파가 역관 오경석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가능성이 5년, 10년 뒤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게 1869년이에요. 1869년이면 그때만 사실 그렇죠. 뜻대로 됐어도. 그렇습니다. 메이주신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기부터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길렀고 이들은 진짜로 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김옥균이든 서광범이든 박영효든 진짜로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정보 있으니까 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오는 거죠. 또 강화도로 또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오경석은 정식으로 흥선대원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통상을 하자고 왔고 저들의 의도가 불순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그래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서도 가져왔고 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니 이 기회에 통상을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야. 통상을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때 그 흥선대원군은 네. 병인양요의 승리, 그다음에 1868년에 오페레트 도골 사건, 그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라는 모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쇄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경석의 태도가 뭐였냐면 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신은 개항을 하길 원했어요. 네. 복장 터지죠 지금. 그런데 네. 갑자기 미군이 포격을 하는 거예요. 네. 해병대가. 네. 오경석이 다시 턴합니다. 일단은 싸우자. 그래요. 저들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네. 내가 아무리 통상을 원하고 미국을 좋게 보았더라도 네. 이 상황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앞뒤로 다시 똑같이 네. 병인양요 때처럼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흥선대원군에게 전달해서 네. 최근에는 신명요를 패배한 전쟁으로 보지 않고 승리한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굉장히 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미양요를 그럭저럭 이겨내는 역할을 오경석과 뒤에서 박규수가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서 미군과 대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보전으로.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애틋함, 얘네들 꼭 길러야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4년 지납니다. 1875년 운요 사건. 결국 이때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는 것으로 바뀐 시기였는데 네. 고종은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항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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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일본 쪽이 무엇을 요구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막후에서 네. 이제 그 1876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 2월 달에 이제 연무당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뒷 자료를 역시 박규수하고 계속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네.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이거고 일본이 개항할 때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조항의 내용은 이런 거다. 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네. 이때 지나치게 노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네. 물론 나이가 드시기도 했지만 들어 누워서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하시게 되면서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순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저도 그렇게 있는 생각해요. 거고요. 예. 이 1875년 운요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일장기가 보인 거예요. 저게 국기라는 거구나. 국기의 개념이 없을 때였군요. 그래서 예. 정부에 연락을 해서 네. 우리도 국기 준비해라. 오경수 선생이 그 말을. 그렇죠. 아, 1883년에 도안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인물도 오경석 선생. 영매 오경석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박영효가 만들었다. 이제 박영은 나중에 확정만 지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역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다른 세상을 봤고 거기에 진짜, 국내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최대한 노력한다면 오경석 같은 인물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판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역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다라는 거는 네.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네. 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거고요. 특히 조선 후기처럼 변혁의 시기에 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라는 거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참고로 오경석 선생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오경석 선생님의 아드님이 네. 위창 오세창이라고 오세창 선생.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고요.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예.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금석학하고 서예 회화에 네. 탁월한 감시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림을 많이 봤고 네. 또 한편으로 한국 안에서도 그림을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오경석 선생 집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문화재를 보는 실력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됩니다. 또 이어지네. 누굴까요? 전형필의 선생님이 됩니다. 간송 선생. 그래서 간송 컬렉션의 예. 바탕에 감시관을 만들어준 인물은 네. 오경석 선생의 아드님이었던 위창 오세창 선생이었습니다. 간송미술관 오세창, 오경석, 이상적, 김정희. 이렇게. 계보가 쭉 올라갑니다. 예.